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순이삼촌이라고 하는, 순이삼촌이죠? 정확하게는. 삼촌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이 들어갈 건데, 이 소설도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들어가 있는 상처입니다. 사실은 이게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소설이죠. 소설은 소설인데 허구성 있는 소설이지만 실제 사건,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성을 높여준다. 우리 이런 표현이 따라 나온 선지인 건 알고 있죠. 그런 작품이고요. 제주도의 4.3 사건이라고 있었어.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줄까봐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저 수업하면서 매번 역사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뭐 어찌됐건 아주 쉽게는 우리 보통 4.3 사건 하면 그런 거죠. 4월 3일날 일어난 사건이고요.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공비를 소탕한다라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장 공비들을 소탕을 하겠다. 그들이 아주 제주도에 빠글빠글 깔렸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작전처럼 내려온 거대. 내려와서 그들을 몰아 넣어놓고 한 군데서 아예 그냥 추정되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인다라는 그 어떤 작전 같은 거였던 거죠. 하지만 군사적인 작전 좋은데 군사적인 작전이 결국은 이데올로기로 인한 그런 어떤 그들의 편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떤 체제 속에서 나오는 작전이잖아. 근데 막상 거기에 희생을 당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양민이었다는 거죠. 제주도의 양민,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그냥 서민들, 시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떼죽음을 당한 것에 대한 상처가, 그 당시의 상처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더라를 보여주고 싶은 작품입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설사 그 당시에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내 친척이, 내 가족이 누군가가 죽어서 그랬던 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이제 공개를 하면서 봐라, 너희 작전이 잘못돼서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이 죽지 않았니? 쓸데없이 억울하게 죽었잖아. 이들을 위해서 위령제, 그러니까 영혼의 혼을 위로해주는 그런 제사라도 지내주고, 아이고 우리 가족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이런 것들을 하소연이라도 하고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거죠. 왜? 그 당시에 그런 작전을 내렸던 사람들, 체제를 유지했던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들이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그 또한 무서운 거야. 그러다 보니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온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진실은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일이죠. 그런 내용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줄거리만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듯 여기서 써놨고요. 여러분들 지문에 핵심적인 인물관계로 파악하자의 필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박스 안에 내용은 지워져 있을 거야. 제가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면서 쓰려고, 내 매번 그렇게 하잖아. 수업하면서 쓰려고 지워놨는데 내용이 이거는 그렇게 막 중요하다거나 이런다기보다 그냥 단순히 좀 길어서 제가 그냥 미리 썼어요. 여러분들하고 설명하면서 제가 줄거리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시간 되시면 쓰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이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줄거리 시점은 1인칭인 서술자인 나이고요. 내가 이제 30년이 그러니까 4.3 사건이 일어나고 30년이 흐른 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이에요, 제주도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안 갔었던 거야. 왜냐? 나도 또한 어린 시절에 이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학살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그 또한 나로서도 상처인 거야.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여기 있으면 이제 자꾸 생각나고 하니까 떠나서 서울에 가서 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고향을 거의 있다시피 하고 지내다가 할아버지가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고향에 왔고, 고향에 장례식에 참석해서 가족들, 친지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순이 삼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순이 삼촌이 누구냐면,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거야. 순이 삼촌이 누구냐면 제주도에서는 여러분들 그 지문 속에, 지문 맨 끝에 주석에서도 나와요. 제주도에서는 삼촌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왜 남자 아빠나 엄마의 남자 형제한테 붙여주는 이름이잖아. 근데 그냥 친척, 그냥 우리가 좀 친하게 지냈던 친척은 다 삼촌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 삼촌은 여자 아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던 순이 삼촌이 친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두세 달 전,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사실은. 1년 전쯤에 나를 찾아와서, 여기서의 나야. 나를 찾아와서 서울에서 잠깐 좀 살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냥 돈벌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엌 일을 하면서 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거의 1년 가까이 살았거든. 그러다가 다시 제주도를 내려갔거든. 그때 굉장히 막 결벽증적이고 조금은 되게
좀 소심하면서 약간의 병적인 증세를 보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건 잘 몰랐던 거지. 근데 순이 삼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 친척들끼리 그 당시에 4.3 사건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게 우리 지문이에요.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를 회상해서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장례식이었잖아. 그러다가 과거 얘기 4.3 사건 때 이야기 그리고 순이 삼촌이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정말 그 학살 현장에서 겨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다 죽어 모아놓고 그냥 떼죽음을 한 거예요. 떼죽임을. 근데 거기에서 두 아이까지 자식이었던 두 아이까지 죽고 다 죽었어. 심지어는 남편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고문까지 당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 기피 현상 같은 거 경찰을 무서워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그날의 공포 때문에 화청이 들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병적인 증세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으니 30년간 마음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어버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어떻게 마음 편히 살겠어. 그러다 보니 30년을 살긴 살았을 때 산 것처럼 산 게 아니죠. 죽음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어찌됐든 과거 예상이 중간중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옹팡밭이 이제 학살 현장을 얘기하는 그 밭이고요. 거기에서 4월 3일 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요거 지문 거기 비어 있을 거야. 사람들이 군경에 의해서 총 학살을 아예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500~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 두 아이를 그 순간에 잃고 혼자 극적으로 순이 삼촌이 살아남긴 했지만 그리고 그 학살 현장인 옹팡밭에서 거기서 막 온갖 시체들 뼈 같은 거 다 긁어내고 거기 밭이니까 정말 거기서 또 밭을 일구며 살아요. 또 다른 자식을 낳고 살고는 있지만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삼촌은요 결국 사륙의 현장 그러니까 그 옹팡밭에서 독약을 먹고 자살해서 죽는다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본 순이 삼촌의 입장은 그런 거지. 30년 동안 살아있었지만 사실은 순이 삼촌은 30년 전에 이미 죽은 것이다. 이때 극적으로 살아냈으면 뭐하니? 산 거 같지 않게 살았는데 그러니 이미 그때 죽었지 않겠느냐. 이들이 이런 상처를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작전 지시 4.3 사건 때문인 거고요. 그들의 지시는 옳지 않았지요. 양민이었거든. 그걸 왜 비무장 공비라고 채택하는 거야? 누가 봐도 양민인데 라는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순이 삼촌은 이런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내용은 이러한데 여러분들이 뭐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읽으실 건 없고요. 전쟁이 낳은 상처 또한 전쟁이 낳은 상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부분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처럼 페이지 맨 앞쪽 55페이지를 펴시면 앞부분의 줄거리로부터 그 밑에까지만 살짝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음력 섣달 여드레인 할아버지의 제사에 맞추어서요. 고향이 제주에 내려간 나는 친척인 순이 삼촌이 얼마 전 삼촌 자신의 옹밭밭에서 옹팡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 소식을 계기로 제삿날에 모인 집안 어른들은 나의 어린 시절에 벌어진 순이 삼촌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30여 년 전의 양민 학살이요. 30여 년 전의 양민 학살이 4.3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야 좀 더 사실성을 부여하고 사실성이 커지거든요. 어쨌든 4.3 사건 그 얘기를 꺼냈고요. 그 얘기를 꺼내니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나로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같이 얘기하는 이제 고모부를 잠깐 볼게요. 기분 같아서는 은연중에 서청을 변호하는 고모부를 자, 서청이 뭐냐면 밑에 서북 청년의 줄임말이라고 해서 우익단체 어떤 운동단체 같은 거야. 지금 양민을 학살한 이유가 공비를 소탕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공비는 좌익단체거든. 그러니까 고모부는 이쪽 편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공비를 죽이겠다 했지만 양민들을 죽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모부를 면박 주고 싶죠. 너무 화가 나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리고 토벌군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 고모부가. 그래서 어쨌든 고모부를 면박 주고 싶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래도 내 말은 약간 서슬져서 나왔어요. 좀 날카롭게 칼날져서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이 고모부가. 고모부님, 고모부는 당시 30만 도민 중에 진짜 빨갱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볼까? 제가 제주도 사투리를 못합니다. 당연하지만. 난 뭐든 못해. 모든 사투리를 잘 몰라. 모르지만 저 서울 토박이 얘들아. 서울 토박인지 알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서울 토박이 같다며. 근데 어찌됐건 저 서울 토박이. 그래서 웬만한 사투리도 못하지만 아이고 제주도 사투리는 잘 못하고요. 못 알아듣는 말도 많고. 그래서 사투리 못하는 건 그거야 얘들아.
오르고 내리는 이 억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읽을 수는 있죠. 햄수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햄수가 이건지 햄수가 이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아는 혹시 제주도 고향 있으면 좀 옆에 친구들 가르쳐주고 나한테도 좀 들려주고 모르면 넘어가고 뭐 대답 안 하겠지 뭐 우리 애들. 자 계속 갑니다. 자 어찌됐든 사투리가 나왔고요. 이렇게 제주도 방언 나 여기 좀 지울게 얘들아. 지우고 잠깐만 이거 지울게. 제주도 방언이나 여기다 쓸게요. 제주도 방언을 사용하여 자 방언에다가 대신에 사투리를 사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잖아. 사투리나 방언을 사용하면 사투리나 방언 같은 거예요. 사투리 방언을 사용하면 그 뒤에 따라 나온 선지는 향토적인 특성, 향토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아니면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아니면 현재적인 감각을 느끼게 한다. 현재성을 느끼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은 따라 나오는 선지입니다. 요거 왜냐면 사투리니까 그 지역세 그리고 지금 막 말하는 구어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래서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표현들은 따라 나오는 선지야. 자 어쨌든 사투리가 쓰여니는 사투리가 쓰이면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투리 있나? 사투리 있네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것아 10,000명쯤 되는 비무장 공비 빼뿌리면 얼마 돼요? 무장 공비 한 300명쯤 될까? 자 비무장 공비 보셨습니까? 자 여기다 쓸게요. 비무장, 무장을 하지 않은 공비요. 사실 공비 아니라니까. 양민이라니까. 평범한 우리 백성, 사람들이라니까. 도민들. 그런데 자꾸만 공비라고 하잖아. 비무장을 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공비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이 말에 나도 모르게 발끈, 성미가 났어요. 화가 났어. 도대체 비무장 공비라는 것이 뭘까? 무장도 안 한 사람을 공비라고 할 수 있어 말씀?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중간산 불합소각으로 갈 곳을 잃어서 한라산 및 여기저기 동굴에 숨어 살던 피난민호에다. 자 피난민이야 다른 말이잖아 얘들아. 이들을 똑같은 양민인데 가리키는 대사가 다르잖아요. 이건 고모부가 양민을 얘기하는 대사고요. 이건 내가 양민을 표현하는 대사예요. 불쌍한 우리의 양민 피난민 갈 곳이 없는 피난민 공비는 공비야 미부장이던데 이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자꾸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억울하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이 산으로 간 그 주민들에 대한 나의 인식이고요. 이쪽은 산으로 간 주민들에 대한 고모부의 인식이 다른 거야. 자, 거기 나도 모르게 발끈 성미가 났다. 예, 이비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양민들을 나와 다르게 언급하는 고모부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요. 이런 표현이 나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의견이 다르면 갈등이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지금 갈등 표현이 일어나고 있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쭉 넘어와서 뒷장 56페이지. 자 위에서부터 몇 페이지를 보시면 네 번째 줄을 잠깐 내려오시면 폭도도 무섭고 군경도 무서워서 산으로 피난 간 양민을 얘네들이죠. 얘네들 미안해. 이런 표현 안 좋아. 그래도 30년 전인데, 그렇죠? 얘네들이 아니라, 여기 피난민들이요. 이거 괜찮아. 이거, 여기. 그러니까, 산으로 피난을 간 양민들을 나는 이렇게 피난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 같은 표현이요. 폭도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무서워서 피난 간 사람들을 폭도로 인정하고 그렇게 공비인이 엄리해서 죽였으니 정말 화가 날 일이지요. 자, 세 줄 내려옵니다. 감탄사 보여요? 감탄사가 나오면 우리는 영탄적 어조다. 영탄적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 쓰는 거야. 그래서 떼죽음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었던가. 그쵸? 제주도의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죽음은 대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6줄, 7줄에 대해서 EBS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맞죠? 표현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부각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드러납니다. 자, 아래에서부터 저기 볼게요. 2, 4, 6줄 올라오시면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반발이나 보복이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요것도 지울게. 지금에 와서 뭔가 보복을 하고 싶다거나 그때 우리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걸 위해서 한해 풀겠다. 그러니까 그걸로 보복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다만
전통 위령제를 한번 떳떳하게 올리고요.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제조차 그동안은 떳떳하게 못 올렸거든. 떳떳하게 올리고 위령비를 세워서 억울한 죽음들을 진혼, 그러니까 혼을 좀 달래고 싶은 겁니다. 자, 거기 EBS 표현 보세요. 피해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소망과 관련돼 있죠. 억울하게 죽었으면 억울하게 죽었고, 죽임을 당했으면 혼을 위로하고 제사 지내주는 게 우리의 원래 전통적인 정서잖아. 근데 죽은 사람들에 대한 제사조차 제대로 못 지내주고 있는 거야. 정체성이 사라졌죠. 그 사람 자체가 본질이 사라진, 어딨어? 그러니까 제대로 제사도 못 지내주니까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소망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각자의 어두운 가슴 속에서만 갇힌 채 한 번도 떳떳하게 햇빛을 못 본 원혼들이 해코지 할까봐 두려울 지경이랍니다. 근데 그런 체제를 지키고 있는 위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것 또한 함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들어갈게요. 자, 지금부터입니다. 섣달 18에 그날 여기서부터요. 그날 여기서부터 이제 과거로 진입해서 과거가 회상되는 장면이에요. 그 전까지는 현재. 자, 과거가 회상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과거야 표시하시고, 그렇다는 것은 역전적 구성 맞죠? 자, 들어갑니다. 그날 사건이 있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질녘이 다 돼서 군인들이 2데이 3쿼터에 분승해서 떠난 다음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대로 운동장에 남아있었다. 그들은 조회대 뒤 우익 가족이 있는 데로 몰려 살아남은 가족끼리 서로 안고서 마을에서 들려오는 타 죽는 소 울음보다 더 질긴 울음을 입에 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을은 불타고 죽은 사람들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내 입에서도 겁먹은 울음은 내 입에서도 나도 또한 학살 현장이 있었네요. 그치지 않았고요.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 운동장의 진창 흙은 함부로 내달린 3쿼터 바퀴짝으로 여기저기 아주 무섭게 패여있고, 무서운 학살의 현장과 그날의 감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 부정적 표현. 벗겨진 만월표 고무신짝들이 수없이 널려 있고요. 부정적 표현 내가 세모해놨지? 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리거든. 그 위로 불타는 마을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갔어. 소탕한 납시고. 세모, 불빛이 밀려와서 땅거죽이 아주 붉게 물들었죠. 막 핏빛과 같은 이미지. 교실창은 이내 벌게졌고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하늘 가득히 붉은 노을처럼 번져가는 불기운에 압도되어서요. 더욱 서럽게 곡성을 올릴 뿐 누구 하나 울타리께로 가서 불타는 마을을 직접 내다보려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일반적인 인식이거든, 얘들아. 뭔가가 불타면 그걸 쳐다보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인식이죠. 불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울고만 있어. 고개 숙이고. 그럴 수는 없거든. 근데 그날의 참담함과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일반적인 인식에 따른 일반적인 보편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더라. 자, EBS가 이렇게 얘기했어. 불기운에 압도되어서 울기만 할 뿐 직접 가서 그걸 내려다보지는 못했어요. 아무도. 그 EBS에서 표현한 거 한번 보실래요? EBS에서 뭐라고 했냐면 심리적인 외상 정도가 기준의 인식 구조를 넘어설 정도. 그러니까 심리적인 외상이 기존의 인식 구조를 넘어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상처가 너무 커서 기본적인 인식 구조도 가지고 있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또 EBS에서 얘기했어요. 자, 그 부분 한 4-5줄 옆에 써있지. 색채 이미지를 통한,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채 이미지를 통한 이라는 선지를 보시면 색깔이 나오나를 보시는 거고요. 붉은색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지? 붉게 불이 타는 거고요. 불이 타서 그것이 더욱 이들이 슬프게 만들었다면 이미지를 통한 비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선지는 아주 딱 맞는 선지겠죠. 그래서 그날의 사건 때 이렇게 참담했던 모습. 그리고 나서 중략 아랫부분은 뭐냐면 그 순이 삼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었거든. 거기에 순이 삼촌이 찾아온 거지. 왜냐면 거의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그래서 왔지만 두 아이는 죽었고 혼자만 왔는데 정말 사람들도 곁에 가지 않고 혼자서만 거의 로이 로제 같은 아픔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우 정신적 충격이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울지도 못했대잖아. 나중에 며칠 뒤에나 울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상처가 크고 아팠을 것 같아. 아무런 죄도 없고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리고 그 뒤에 이것에 대한 항변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던 긴 세월이 삶이 아니었더라를 강조해 주는
제목.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형상화된 한 인물을 통해서, 사실은 순이 삼촌만 그런 감정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이 삼촌은 대표적으로 형상화된 인물이죠.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어떤 지문이 나와도 순이 삼촌 내용이 좀 이해가 되겠지? 그렇게 하려고 공부하는 중이야. 자, 무덥고 힘든 여름입니다. 하지만 고생하고 있는 거 너무 예쁘고, 또 여기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